누군가의 말을 통해 시장의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말말말 시작해볼게요. 오늘의 첫 번째 말은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입니다. 일본이 침식할 거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일본의 경제에 대한 평가인데요. 아베 총리는 도쿄올림픽을 일본 호재로 삼겠다고 하지만요. 로저스는 도쿄올림픽 때문에 일본이 침식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그 이후로 역사적으로 올림픽은 국가의 돈벌이가 된 사례가 없다. 일부 국민들에게는 단기적인 수입을 줄지 몰라도 국가 전체로는 오히려 피해를 끼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에 분노하지 않는 젊은이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로저스는 만약 내가 일본 젊은이라면 이런 현실에 강하게 분노할 것이다. 그런데 불안을 가진 젊은이는 적은 것 같다. 일본 젊은이들이 가장 원하는 직업 1위로 공무원을 꼽았다고 하는데 이건 전 세계 나라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짐 로저스, 일본의 30년 이후 모습을 어떻게 전망할까요? 역시나 비관적이었습니다. 30년 후에 일본에서는 지금보다 많은 범죄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또 50년 후에는 일본 정부에 대한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또 사회 불안은 범죄와 폭동 그리고 혁명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입니다. 부가 더 커질 것이다. 이란의 남서부 유전지대인 후제흐스탄주에서 유전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유 매장량이 530억 배럴을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란의 원유 확인 매장량은 1000억 배럴이 넘어서 이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캐나다에 이어서 세계 네 번째입니다. 대통령이 발표한 새로운 유전의 상업적 생산이 확인이 되면 이란의 원유 매장량은 2000억 배럴이 넘게 되는데 그러면 캐나다를 앞질러서 3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유전은 매장량 기준으로 아흐바즈 유전에 이어서 이란에서는 두 번째로 큰 유전인데요. 이란은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서 석유 자원을 수출하는데 크게 제약받고 있습니다. 이란의 원유 수출량은 하루 평균 50만 배럴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사우디의 약 15분의 1 수준입니다. 이 로하니 대통령은 미국이 경제 제재를 아무리 퍼부어도 우리는 유전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걸 미국은 알아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새로운 유전을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부가 더 커질 것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조병선 중견기업 연구원장입니다. 허리 기업이 성장이 멈췄다. 중견기업은 산업의 허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견기업이 수년째 4,000개 안팎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 중견기업의 수는 전체 기업의 0.7%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전체 고용의 13.5%를 차지하고 총 매출의 15%를 기록하고 있어서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하림 같은 이 중견 기업만 대기업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중견기업 상당수가 대기업 납품에 의존하거나 다른 중소기업들과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유니콘 기업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드물다고 하는데요. 조병선 연구원장은 기술 혁신과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서는 데는 중소기업보다는 중견기업이 유리하다는 평가를 내줬는데요. 국내 중견기업이 10,000개 정도는 있어야 경제에 든든한 받침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중소기업이 과보호를 받고 있다는 지적은 해외에서도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조정을 해야 하는데 하지만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이 지금처럼 연명하는 환경은 오히려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고 있다라는 평가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은 마우리치오 콜비입니다. 한국차, 이탈리아에선 일본차와 동급이다. 이 콜비는 30년 동안 페라리 같은 슈퍼카를 디자인한 명장입니다. 이탈리아 자동차 디자인 기업인 피닌파리나에서 디자이너를 맡고 있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에 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 강의를 마치고는 한국 학생의 자동차 디자인과 스케치 실력에 깜짝 놀랐다면서 몇몇 학생에게는 당장 이 피닌파리나의 지원서를 넣어보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콜비가 꼽은 좋은 디자인의 조건은 이 기호의 조합이었습니다. 디자이너는 좋고 나쁨 사이에서 조화를 찾아서 예술로 승화시키는 게 자신의 일이라고 했고요. 또 콜비는 지금 같은 디지털 시대에서도 여전히 종이와 펜으로 작업합니다. 손맛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는데요. 콜비는 이탈리아에서 한국 차는 일본 차와 동급으로 여긴다며
디자인을 포함해서 성능 같은 전체적인 퀄리티가 뛰어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가성비 측면에서는 독일차보다 우위라고도 말했는데 여기에 더해서 콜비는 이탈리아 디자인 회사는 영어로 일하니까 한국 학생도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고 누구라도 일할 수 있는 시대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의 4가지 이슈까지 모두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말말말 함께 하셨습니다.